시간이 이렇게 흘러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의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항상 장밋빛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제게 늘 큰 스트레스였어요. 시부모님은 장남인 아주버님만 극진히 사랑하시고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무관심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시누이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노력해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누이 정말 대단해요. 부모님 도움 없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다니. 남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는 항상 혼자 싸워왔어. 부모님은 형에게만 관심을 주셨으니까.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 탓에 자신의 불만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시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늘 그녀의 편을 들어 부모님과 대립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의 편애 속에 자라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이 됐죠. 특히 형님은 항상 우월감에 차서 남편과 저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어요.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남편의 직업까지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늘 우쭐대며 남편을 깎아내렸습니다. 야, 너 같은 회사 다니면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내 회사로 옮겨올래? 아, 근데 너 같은 실력으로는 힘들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남편을 위로해도 그저 괜찮아, 그냥 무시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형님은 더 심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나서부터는 저를 무료 베이비시터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이들을 맡기고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봐줬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태도는 더 당당해졌고 마치 제가 당연히 아이들을 봐줘야 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회의가 잡혔다며 아이들을 몇 시간만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은 제가 친구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지만 형님의 사정을 봐서 약속을 미루고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전화를 했더니 회의가 길어졌다며 조금만 더 봐달라고 했죠. 그렇게 밤 10시가 넘어서야 형님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고마워. 형님은 별다른 미안함 없이 말했어요. 그날 저는 속으로 많이 불편했지만 친척 간의 일이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급한 회의, 갑작스러운 야근, 중요한 고객과의 만남.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시간은 점점 형님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소비됐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전화로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마침 저도 일이 있었지만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려오자마자 형님은 급히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아이들은 전혀 아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밝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니? 조카에게 물었더니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골프 치러 갔어요. 비밀이래요. 이모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화를 내며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골프를 치러 가다니요. 전화기 너머로 형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미안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저희에게 아이를 맡기지 마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형님이 또다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맡기려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없어요. 그러자 형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 네가 뭐 그렇게 바빠? 시간 있으면 집에만 있잖아. 그냥 좀 봐주면 되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거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불가능해요. 그러자 형님은 화를 내며 아이들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잠깐이면 돼. 저녁에 올게. 그렇게 말하고 형님은 문을 닫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완전한 무시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 가족들에 대한 분노를 느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남편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그날 저녁 시댁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남편이 직접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형님 부부의 행태를 모두 공개했어요. 골프를 치러 간 일, 거짓말로 아이들을 맡긴 일, 그리고 오늘 강제로 아이들을 맡기고 간 일까지. 남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시댁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수님이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아내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은 화를 내시며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네가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형수가 바쁜데 좀 도와주면 어떠냐?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도와주냐?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항상 바빠. 너희가 좀 도와줘야지. 갑자기 형님과 아주버님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시부모님께 달려갔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회사 일도 바쁜데 애들까지 돌봐야 하고. 시부모님은 즉시 형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네 마누라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 애들 좀 못 봐줘.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집에서 일한다고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장남 부부를 두둔하며 오히려 저희를 탓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형과 형수님이 저희를 무시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항상 형만 편들어 주시는 것.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댁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 말에 시부모님은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아주버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우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정신 차려. 남편은 아주버님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그날 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시누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죠. 많이 힘들었지? 오빠가 다 말해줬어. 형수님이 정말 너무하셨네. 시누이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시누이의 말에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었죠. 부모님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누이는 오랜 시간 저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새 집을 샀어. 그런데 너무 커서 혼자 살기에는 외로워. 오빠랑 너희가 나랑 같이 살면 어떨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의 제안은 저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의 집에 신세를 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진심으로 저희를 돕고 싶어 했죠. 걱정하지 마. 내 집은 3층짜리 빌라인데 각 층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너희는 2층에서 살고 나는 3층에서 살면 돼.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어. 신우이의 설명을 들으니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남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우리가 월세라도 내야. 신우이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 얘기는 하지 마. 난 지금 회사에서 충분히 벌고 있어. 오히려 너희가 옆에 있어주는 게 나한테는 더 도움이 돼.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롭거든. 그날 밤 남편과 오랜 시간 상의했어요. 결국 신우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시댁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특히 형님 부부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형님은 또다시 저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형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뭐? 갑자기 왜 이래? 시어머니한테 말할 거야. 저는 더 이상 그런 협박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활에 집중하려고요. 형님은 황당하다는 듯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형님 부부를 돕지 않니?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생활이 있습니다. 형님 아이들을 항상 제가 돌볼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너희 둘 다 요즘 왜 이러니? 형을 공경해야지. 대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습니다. 남편도 부모님과의 연락을 최소화했어요. 가끔 오는 전화에만 짧게 응대할 뿐이었죠.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짐을 조용히 정리했어요. 다행히 많은 가구가 없어서 이사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신우이는 이사 당일 휴가를 내고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이제 새 출발이야. 걱정하지 마. 신우이의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공간, 깨끗한 시설, 그리고 조용한 환경까지. 2층 전체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어요.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서 신우이와 생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었죠. 이사를 마치고 짐을 풀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주버님이었어요. 남편은 스피커폰을 켜서 통화 내용이 들리게 했습니다. 야, 너희 집에 없다는데 어디 갔어?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아요. 뭐? 이사? 어디로? 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생활이니까요. 아주버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너 미쳤어? 부모님도 모르게 이사를 해? 형님도 모르게? 너 지금 가족을 무시하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아들, 너 정말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이사한다는 말도 없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독립된 가정입니다. 저희 결정에 대해 이해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계속해도 될까요? 해시태그 5장. 시어머니의 전화가 끝나자마자 형님에게서 걸려왔습니다. 형님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어요. 너희 정말 이럴 거야? 이제 누가 우리 애들을 봐줘. 당장 돌아와. 남편이 전화를 받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제 아이들은 형수님이 직접 돌보셔야 합니다. 뭐? 나 회사 다니는 거 알잖아. 어떻게 애들을 돌봐? 너희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형수님의 문제입니다.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 신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멋있었어. 이제 내 인생을 살 차례야. 그날 저녁 저희는 신우이와 함께 첫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즐겁게 나눠주었죠. 그녀는 IT 기업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프리랜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평화로운 환경에서 창의력도 더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시부모님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형님은 거의 매일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주버님이 직접 신우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주버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누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신우이는 아주버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어요.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어. 형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생겼어.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거든.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신우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건 내 가정의 문제야. 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좀 도와야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말에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도움? 오빠가 우리 동생한테 준 도움이 뭐야? 부모님이 편애하는 것 빼고 오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주버님은 말문이 막혔어요. 신우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우리 동생은 항상 혼자서 싸워왔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 아주버님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 둘 다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가족을 이렇게 내팽개치다니. 신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가족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아주버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우리 때문에 형까지 찾아오고. 신우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오빠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건 이후로 형님 부부의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형님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주버님도 승진에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올해 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남편의 기술력과 성실함이 빛을 발했죠. 저도 프리랜서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와의 생활도 무척 편안했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가끔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반면 형님 부부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어요. 형님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의 월급만으로는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웠나 봐요. 게다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형님의 스트레스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으니 형님은 육아의 어려움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테죠.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직접 시누이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현관 앞에 선 형님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좀 도와줬으면 해서 왔어. 형님의 말에 시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형님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애들 좀 봐줬으면 해. 내가 다시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면접도 보러 다녀야 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시누이는 잠시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네요. 저도 회사 일로 바쁘고 동생 부부도 각자의 일이 있어요. 형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아? 시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형수님이 저희 동생 부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형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수님에게 갚을 은혜가 없네요. 오히려 동생 부부에게 사과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요. 그 말에 형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단호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예전에 동생 부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로 아이들을 맡기고 골프를 치러 간 일도요. 그런 행동들이 결국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신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형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안타깝지만 그건 형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더 이상 저희 동생 부부를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말이 옳았어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시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찾아왔었어. 아이들을 봐달라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했어.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해줬어.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잘했어. 우리가 계속 도와주기만 했다면 형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부모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형님 부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해. 형님 부부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형수님 문제는 형수님이 해결해야 합니다. 시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한 후 의외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댁과의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책임자가 되었고, 저도 정기적인 일감이 생겨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누이와의 생활도 정말 편안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도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시누이가 퇴근 후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말했어요. 형수님 부부 소식 들었어? 요즘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신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수님이 다시 취업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된대.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되다 보니 쉽지 않은가 봐. 게다가 오빠도 회사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돌보고 있대요?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거나 시부모님께 맡기는 것 같아. 근데 시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힘들어 하신대. 특히 둘째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였죠.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신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형수님한테 한 말이 너무 강했나?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부부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무고한 아이들까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겸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희한테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거.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아버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장난만 편애하고 너와 누나를 소홀히 한 게 잘못이었어. 그런데 지금 장남 부부가 많이 힘들어. 내 형수가 우울증까지 생겼다더라.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길 바라시는 건가요?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그 말에 남편도 마음이 움직였나 봅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버님, 저희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미워한 건 아니에요. 그저 저희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죠. 통화가 끝난 후 남편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남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과하셨다는 게 놀라워서. 이 일을 신우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신우이도 놀라워했어요. 아버지가 사과하셨다고? 정말 세상이 변하긴 하나 보네. 신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애들은 죄가 없잖아.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벽을 쌓아왔던 관계였지만 무고한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신우이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진 않더라도 학원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형님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에 형님은 자존심 때문인지 거절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움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고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갈등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고 신우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소극적이고 조용한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위치로 승진했습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 일이 점점 더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부부가 자존심 때문에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특히 형님은 예전에 오만한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병원비를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도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형님과도 간간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 형님이 직접 저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청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형님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소박하고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거만함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형님의 첫마디에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어요. 형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형님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어요.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형님 부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아주버님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 경제가 흔들렸고 형님은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가 없는 동안 내가 직접 애들을 돌보면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됐어. 그동안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 미안해. 형님의 눈에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오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형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도 저희와 더 자주 만나게 됐고 시누이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시누이도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셨고 남편과 시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직도 장남에 대한 편애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저희 부부에게 존중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주버님에게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계속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자존심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남편의 추천으로 아주버님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버님도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회사로 이직하게 됐어요. 더 작은 회사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아주버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부모님, 아주버님 가족 그리고 시누이까지.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 어색함을 깨뜨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든 시련이 결국은 가족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가 저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결국 모두 잘 됐네. 시련이 있어야 성장하는 법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신감을 찾았고 시누이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겸손함을 배웠고 시부모님은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자신만 상처 입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편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누이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남편의 승진과 함께 저희만의 집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누이의 도움을 영원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도 저희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